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 고향 시골집에 가면 항상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소리가 들립니다. 저는요, 시골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죠. 어머니가 청각이 아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경쾌하고 청아한 새소리도 듣지 못하시죠. 어머니를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올여름 태풍이 한창이던 때요, 저는 휴가차 시골에서 어머니랑 있었습니다. 그날은 칠흑 같은 밤이었죠. 퍼붓는 소나기를 바라보며 토방에 서 있었는데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여러 나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안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니는 난리통 같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위험이 닥치는 소리를 잘 못 들으신다는 의미죠. 제가 시골에서 내려가는 날이면 시골집 마루에 올라서서 어머니를 불러도 제가 온 줄을 잘 모르십니다. 방문을 열면 그제야 깜짝 놀라시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보는 반가움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오곤 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반려견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청각 도우미견 소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반려견 시추종인 소라는 박광택 화백이 쓴 아직도 바람소리가 들리니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2018년 10월에 출간되었는데 소라는 바로 이 녀석이죠. 어릴 때 청각을 잃은 이 저자 박광택 화백은 고등학교 시절 그림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운보 김기창 화백의 사사를 받습니다. 운보 선생님에게 고등학생 신분으로 사사를 받은 사람은 박광택 화백이 처음이랍니다. 박광택 화백은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후 홍익대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중견 화가입니다. 아직도 바람소리가 들리니의 주인공인 소라는 이전 주인들에게 2번이나 버림을 받았죠.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거쳐 3번째 주인인 박광택 화백과 살게 된 것입니다. 청각도우미견 훈련을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받았던 것이죠. 소라는 일상에서 박광택 화백의 소리가 되어줍니다. 아마 그래서 바다의 이 소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소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자에게 꼭 일어나야 할 시간을 알려주는 등 알람 역할을 해줍니다. 알람이 울리면 자고 있는 저자 가슴으로 올라가 쿵쿵 뛰며 저자를 깨우죠. 작업실에 손님이 찾아와 종이종을 누르면 총알처럼 달려가 문 밖의 기척을 확인한 후 다시 저자에게 달려와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겨 알려줍니다. 또한 급하게 울리는 핸드폰 소리나 메시지들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저자를 부르는 소리 등을 배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8년 동안 박광택 화백을 지켜준 소라는 끝내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함께 살았던 반려동물이 무지개의 다리를 건널 때 보통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 박광택 화백이 겪은 상실감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자에게 소라는 소리 자체여서 소라를 잃는 것은 다시 한번 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직도 바람소리가 들리니는 단순한 반려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소라를 통해 얻은 영감을 화폭에 담아 그림 속 형상들을 시처럼 들려주기도 하고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자의 적막한 영혼에서 솟아나는 울림을 묘사함으로써 읽는 이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합니다. 아직도 바람소리가 들리니는 소라 스토리가 전체를 이끄는 가운데 화가의 신비로운 그림 세계가 들어가 그림과 소라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자의 영혼이 삼위일체로 어우러지는 책입니다. 청각도우미견 소라를 만나면서 소라와 함께한 그 세월들 사이로 화가 박광택의 가슴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소리에 대한 갈망이 아닌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와 사물에 대한 사랑도 들어왔습니다. 박광택 화백은 소라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와 깊은 교감을 나눈 존재들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내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했지만 소라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소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림을 통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면서 나름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언제나 내 마음은 뭔가 복잡하고 착잡하고 싱숭생숭하고 울적했다. 소리에 대한 동경과 자연환경, 고독, 절망 등 세상에 대한 고민이 담긴 그림들이 나의 무의식에서 솟아나왔다. 그리고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분노가 그림으로 표출되었다. 내 안에 그토록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많다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다. 소라와 함께하면서 내 안에서는 긍정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 작품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람소리에 창문이 흔들리면 내 품으로 달려오던 소라를 기억하며 나는 소라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도 바람소리가 들리면 내게로 달려오라고. 이 책 아직도 바람소리가 들리니를 읽어보면요,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동물보다 나은 존재로 고정관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의미여야 동등해집니다. 따라서 동등이라는 것은 돌봄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음식을 공유하며 같이 사는 일이죠. 동물에게는 인간을 뛰어넘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청각은 물론 후각, 시각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사람들을 앞서죠. 함께 사는 가족의 병을 미리 알아채는 반려동물도 있답니다. 병 냄새를 맡아 그 신체 부위를 계속 핥아 일깨워주는데요. 병원에서 진찰해보면 그 부위에서 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들이 도움을 주려 하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칠 때가 다반사죠. 교감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소시지가 먹고 싶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반려동물이 어느새 뒤로 다가와 앉아 있었다면 자신이 소시지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 먹고 싶어 사람에게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눈으로 바람을 볼지도 모르죠. 이 책 아직도 바람소리가 들리니에서 소라는 향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보다 몇 배 뛰어난 후각과 시각을 지닌 반려동물은 향기의 색깔조차도 볼지 모릅니다.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지닌 반려동물은 더불어 살며 서로 돕는 존재이지 일방적인 보호나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책 아직도 바람소리가 들리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람소리가 들리니는 묻혀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큰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